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건 지금 시즌이고 저희가 보통 뇌졸중은 겨울에 많이 생긴다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조금 많으신 겨울에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치료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예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 모습입니다. 저희 병원 겉으로 보면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보면 저희 병원 본관이 있고 여기 전형 성형 센터가 있습니다. 요번에 지나가다 많이 보셨을 텐데 요번에 요 앞쪽에 있는 부산은행 자리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요런 뇌신경센터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는 최신 기계에 다 들어갈 거고요. 신속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워낙 뉴스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혈관은 추위나 날씨에 이런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많이 생겨서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차가운 데 갔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런 분들은 어느 순간 혈관이 수축되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이럴 때 뇌졸중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개그맨 중에 김영곤 씨라고 계셨습니다. 2006년도에 겨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새벽에 보통 어르신들 자주 하시는 게 새벽에 운동 가시고 새벽에 사우나 잘 가십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가 아니거든요. 보통 새벽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새벽에 변화가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새벽에 사우나 하고 러닝머신 뛰다가 쓰러지셨고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뭘 하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들, 어머님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새벽에 날씨 따뜻하면 9시, 10시쯤부터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사우나는 따뜻합니다. 나오면 바로 차가운 공기를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사우나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몸을 좀 데펴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갑자기 나가시면 안 되세요. 갑자기란 건 좋을 일이 없습니다. 내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세상에 좋을 일이 없어요. 뇌졸중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생깁니다. 내가 서서히 나빠지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건 뇌 가운데에 바람이 들었다. 옛날에 중풍, 바람 들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전엔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약간 사진을 통해서 기준을 좀 정했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24시간 이상 장애를 남기는 경우를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다 계시지만 중년 및 노년에서 장애를 만들어요. 차라리 우리 흔하게 하는 얘기가 차라리 죽으면 상관없겠다 하지만 문제는 장애가 된 상태에서 누워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누워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한 달에 병원비만 200~300씩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간병비 나갈 거고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계속 장애가 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기면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암도 치료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암 환자들도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뇌졸중은 한번 생기면 사망률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절한 약을 쓰고 적절한 검사를 해서 내 상태를 알면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빨리 치료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한 60만 넘으시면 60만 넘으시면 저희는 수술하자는 얘기 안 드렸습니다.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르신들 오시면 60 넘으시면 건강하게 잘 사셨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양로원을 가든 어디를 가면 80이신 분이 설거지하고 계십니다. 80이 제일 막내예요. 그리고 90이신 분이 이제 중간쯤 앉아서 TV 이제 돌리고 있으시고
100세 정도 되신 어르신들이 맨 뒷방에 계십니다. 근데 그게 10년 만에 이렇게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는 더 할 거예요. 점점점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지금 오신 분들 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하시거든요. 정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보던 건데 뭐 가까이의 구조는 워낙 복잡합니다. 그런데 뇌에 생기는 문제는 거의 90%가 혈관 문제입니다. 뇌 문제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요즘 치매도 많이 치료합니다. 치매도 많이 부담이 없어졌어요. 치매는 약 쓰면 좋아지는 병들이고 치료하는 게 많아졌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뇌 혈관 문제입니다. 이런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가서 뇌가 죽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다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이 피가 안 가니까 이 조직이 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풍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이렇게 터져버리면, 여기 보면 까만 피딱지 같은 게 차 있잖아요. 피가 나면 마비가 생깁니다. 마비가 돼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실 수 있죠. 포항입니다. 포항은 뭐 제가 태어나고 지금 자란 곳이긴 합니다만, 포항에서 예전에는 환자가 생기면 갈 수가 없었어요. 대구를 가려면 1시간입니다. 아무리 앰뷸런스 타도 1시간이고요. 1시간에서 병원 가서 대기하고 하는 시간 따지면 2-3시간 이상의 손해를 봤었습니다.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생겼다 하더라도 1시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저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타임 이즈 브레인, 시간은 뇌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시간이 끌면 끌수록 뇌는 손상이 점점점 더 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포항시 지도인데 보면 저희 세명기독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S포항병원도 있고 설림병원도 있습니다. 다들 잘 하십니다. 최대한 빨리만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제가 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랑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그때만큼 좋은 기계를 쓰고 있고 하는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님, 어머님 나이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한 해가 또 넘어갈 거고, 저도 이제 한 해씩 이제 나이를 먹어갈 건데, 그 나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 내가 혈압이 있다. 저도 이제 혈압이 조금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혈압은 올라갑니다. 난 전에 괜찮았는데 자꾸 혈압이 올라가네. 왜 그럴까 하지만 점점점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갈 거니까 당연히 심장 기능도 약해지면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으니까 혈압이 생깁니다. 다 생기세요. 일반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물론 아주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마르신 분들 잘 안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 생기십니다. 그러면 자주 측정하고 혈압을 140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40만 보시면 돼요. 딴 거 안 보시고. 항상 혈압 얼마예요 물으면 제일 높은 혈압이 140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 지금은 거의 많이 끊으셨어요. 물론 피우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담배는 확실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끊으면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조절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 요즘은 정말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기호식품이니까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끊으면 확실히 도움되십니다. 담배를 끊고 5년쯤 지나면 안 피운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담배를 끊는 게 좋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생각외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어요. 전체 인구의 한 10% 이상이 당뇨가 생기고 있는데, 이때는 그 고지혈증 약을 먹거나 당을 좀 더 조절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심장에 대한 부정맥. 우리가 보통,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머리에 생기는 뇌졸중의 절반은 심장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중풍으로 생깁니다. 심장은 규칙적인 펌프입니다. 일정하게 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정맥이라는 건 뛰었다 안 뛰었다 뭐 지 마음대로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뛰면 그 안에 뭔가 찌꺼기가 쌓여요.
그런 것들이 피딱지가 되고 그게 혈관을 막고 심장을 막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부정맥에 대한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이런 약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와파린이라던가 노화기라던가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습니다. 좀 안전한 치료제도 많아졌으니까 내가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 이 치료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90세 넘으신 분들도 약 씁니다. 예전에는 80 넘으면 약도 잘 안 썼어요. 쓰다가 문제될까 봐 겁나서 안 썼는데 현재 데이터로서는 90 넘으신 분들 약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제일 많으실 거예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여기 많으실 텐데 요즘은 기준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LDL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LDL 수치가 100보다 미만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스피린 드시는 분은 많으실 겁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아스피린과 고지혈증 약 두 가지를 추천드리거든요. 아스피린이 위험도 있고 뭐 피난다 하지만 실제로 거의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원래 300ml짜리였는데 지금 100ml짜리 소량으로 나온 아스피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약도 좋고요. 보험도 잘 돼 있어서 약값도 정말 쌉니다. 미국에서 아스피린 사왔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사기당하고 오신 거예요. 미국 아스피린은 오리지널도 아닐 뿐더러 가격도 우리나라의 몇 배 비싼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아스피린 다 오리지널입니다. 바이엘, 보령 다 좋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값 쓰시면 됩니다. 하나에 한 60원, 70원 밖에 안 하는 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생기면 어떡하느냐. 제일 궁금한 게 전화로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증상이 뇌졸중인지 맞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네. 저도 듣고는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만 확실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만, 우리가 뇌는 양쪽 다 오지 않습니다. 한쪽만 마비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 마비가 와서 못 걷거나 마비가 생기거나 감각이 떨어지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이 잘 되던 분이 말이 막 안 되고 단어가 안 나와요. 외국어처럼 이상한 말을 한다던가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한쪽 부분이. 그리고 갑자기 너무 심한 어지럼증으로 우리 심한 어지럼증 하면 첫 번째는 이석증이라 해서 귀의 어지럼증을 먼저 보는데 귀도 있지만 머리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어지럼증이 있으면 꼭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할 정도로 막 휘청거리고 막 토하고 이러시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심한 두통, 갑자기 너무 심한 두통이 생기면 꼭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갑자기 생깁니다. 말짱하던 분이 서서히 아이고 조금 어지럽네, 좀 더 어지러운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이게 뇌졸중은 갑자기라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좀 영어도 많고 복잡합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강대국은 미국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계 경제 1위고 전 세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 하나, 유럽 하나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현재로서는 미국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릅니다. 미국의 심장하고 뇌졸중을 같이 보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데 그게 매년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한 사람을 한 몇만 명씩 실험해 보는 거예요. 몇만 명 실험했더니 이게 좋더라 그러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가끔 뭐 어머님도 그러시지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건강식품 이런 게 좋은데 이런 거 먹어야 될까요? 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이유가 저희 이런 약들은 몇만 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몇만 명의 약을 썼더니 어떤 사람은 효과가 어땠고 이걸로 출혈도 생겼고 간이 나빠졌고 데이터가 있는데 TV에 나오는 뭐 온이니 뭐 수많은 것들 데이터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한 100명 실험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부작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건강식품들이 TV에 나왔다가 1년 지나면 그거 없어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건강식품들이 막 나와요. 네, 약간 이런 말씀 드리시면 약간 돈벌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약하고 비타민 제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타민 제제까지는 건강을 위해서 좋고요. 뭐 필수 영양제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는 추천은 안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2013년도에서 판결 나고 그 이후로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이 권고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한 말인 것 같지만 어떤 것들은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확실히 믿는 말이 있어요. 확실한 말. 이건 누가 몇 천 명, 몇만 명 해봤는데 이건 무조건 맞더라 하는 말들이 권고사항 1입니다. 확실한,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아직 긴가민가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뇌졸중이 생기면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이 생기면 119에 전화합니다. 미국은 911이고, 하여튼 전화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화하면 그 센터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잘 되는데 센터에서 바로 안내해 주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저도 잘 몰라요. 일단 119에 먼저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도중에 전화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병원에 아무리 전화하셔도 저희도 모릅니다. 일단 119입니다. 119를 통해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민간요법,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민간요법을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좋지 않은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훨씬 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 나중에 장애, 비용, 돈, 수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전화하세요. 119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계시면 119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각 팀들이 바로바로 연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CT를 찍어보겠죠. CT나 MRI 같은 검사를 막 진행할 겁니다. 이 CT라는 게 1970년도에 나온 CT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CT입니다. 근데 대신 기계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예전에 CT 하나 찍으려면요, 한 10분씩 걸렸습니다. 하나 찍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그냥 한 1분도 안 걸려요. 30초면 CT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로 혈관도 볼 수도 있고요. 혈관 모양도 다 볼 수 있습니다. CT로 피가 잘 가는지 양쪽 관류되는 정도도 알 수 있어요. 피가 적게 여기 약간 빨간 거는 피가 적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뇌경색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도 장점이 있지만 MRI가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 같은 거 볼 때는 MRI가 훨씬 더 좋습니다. 처럼 이런 하얀 것들은 뇌경색입니다. 이런 게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 70년대부터 CT, MRI인데 지금까지 머리 검사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CT, MRI 찍어보세요. 그때와 지금이랑 새로운 기계 없습니다. CT, MRI 똑같습니다. 대신 기계가 엄청나게 발전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CT, MRI가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T, MRI가 제일 좋은 검사입니다. 그걸 보고 혈관이 안 좋으면 혈관 조영술, 저희가 주로 하는 건데 심장 조영술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혈관 조영술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막힌 혈관이 얼만큼 막혔는지, 혈관이 어떻게 터졌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정밀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뇌경색에 대한 치료. 많이 들어보셨어요. 뇌경색은 몇 시간 이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3시간 이내, 6시간 이내, 8시간 이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정확한 아까 권고사항 첫 번째는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6시간 이내에 빨리 오면 뚫든지 약을 쓰든지 뭘 할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손에 피가 났어요. 피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굳고 난 다음에 그걸 뜯을 수가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나고 있거나 살짝 막혔을 때는 어떻게든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19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무료로 보내줍니다. 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한 병원까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4.5시간 이내에 오면 약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안 하고도 약만 써도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69세 아주머님이십니다. 이제 아주머님이시죠. 69세 아주머님인데, 왼쪽으로 완전히 마비가 와버렸어요. 왼쪽에 마비가 와서 동대병원을 갔는데 그 당시엔 동대병원에 수술하신 선생님이 안 계셔서 약만 썼습니다. 약으로 어떻게 뚫는 약을 써봤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저희 병원으로 왔습니다. 오는 도중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다시 다 뚫려버렸습니다. 보면 어디가 뚫렸냐 물어보시면 여기가 혈관이 막혀 있다가 이 부위가 뚫려버렸습니다. 여기가 막혀있던 부위가
완전히 뚫려버렸습니다. 약만 썼는데도 뚫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약 써서 뚫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한 15% 정도인데 약만 써도 뚫릴 수는 있습니다. 약 쓰는 거는 그 3시간 이내에 되면 써라. 그리고 4.5시간 이내, 4시간 반 정도 이내에 되면 써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엔 그랬어요. 80세 넘으면 쓰지 말라. 그때는 저희가 7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 오시면 솔직히 수술도 잘 권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불과 3년 전, 4년 전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오신 분 중에서 80 혹시 넘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그러세요, 어르신. 혹시 연세가 실례지만. 아, 그러세요. 그러면 기준으로 따지면 약도 못 쓰는, 내 몸에 약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시간 이내에 오면 수술해라. 근데 8시간까지도 해볼 수 있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막힌 혈관이 보면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뭐 딱지 같은 게 가서 막혔을 거예요. 대개는 피딱지가 제일 많이 막습니다. 보면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는 부위가 있으면 이런 걸 통해서 혈관을 뚫어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쯤 막혀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혈관이 막혀 있으면 막힌 부위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고 여기에서 꼭 이 흡입한다고 하죠. 당겨버리면 여기 막혀있던 혈관이 이렇게 열려버리게 됩니다. 검사해보면 이런 피딱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당겨져 나옵니다. 수술 방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불과 좋아진 게 한 6년 전부터, 그 전까지는 이런 기구도 없었는데 2010년도부터 막 이 기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2015년부터는 거의 이런 기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막혀있는 걸 뽑기 위해서는 그물 같은 걸 이렇게 훅 던져가지고 물고기 낚아채듯이 낚아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혈관이 여기에 막혀 있으면 여기에 뭔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뭔가 기계를 넣어서 당겨내면 혈관이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물 같은 거에다가 피딱지 이렇게 당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수술법입니다. 이 53세 여자분이신데, 그, 근처의 내과, 저희 병원으로부터 한 30분 정도 떨어진 내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왼쪽 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진료 준비하고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하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내과쌤이 빨리 연락하셨죠. 119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병원까지 오는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바로 오셨어요. 봤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연결이 안 돼 있고, 이쪽에 피가 작게 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피가 안 갑니다. 이쪽까지. 이쪽에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고 뚫어내면 혈관이 이렇게 개통됩니다. 좋아 보이죠? 완전히. 네. 이런 수술법 많아졌습니다. 흔해졌습니다.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오면 뭐 1시간, 2시간 안에 다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혈관이 막히면 뚫고요. 근데 굳이 큰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우리가 뇌경색이 생기면 그 중에 큰 혈관이 막힐 확률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약 씁니다. 약만 써도 증상이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뚫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하튼 빨리 병원에 오셔야겠죠. 그리고 그런 치료가 가능한 그런 옵션이 있는 병원을 오셔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다른 위치인데, 이 26살짜리, 요즘은 젊은 사람도 생겨요. 이분 26살입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20살인 환자분을 2번 정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생겨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혈관이 없어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뚫고 하면 이 위에 혈관이 더 생겼습니다. 요거랑 다르게. 혹시 보이시나요? 혈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막혀있던 혈관을 뚫어버리면, 우리가 하수구가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하수구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하수구 막힌 걸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빨아 당겨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덜덜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둥둥 돌리시는 거 있더라고요. 이런 거 넣어서 뚫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뚫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방금 전에 2가지만 하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했냐. 새로운 수술법이 있는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한 70명, 포항에서 한 70명 정도 환자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더니 한
85%? 한 86%는 다 뚫었어요. 잘 됐죠. 85%면 100명 하면은 한 8명, 9명을 뚫는다는 얘기니까. 지금 전 세계 데이터 보면 많이 뚫은 데가 8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더라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 뚫었습니다. 하지만 못 뚫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못 뚫은 7명이라던가 시간이 지나서 아까 얘기했던 6시간, 8시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때는 뚫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켜보다가 나빠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네. 죄송합니다. 그 7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기다려보다가 나빠지셨어요. 증상은 생기지 이틀 전에 오셨습니다. 증상이 이틀 동안 그냥 집에서 있으셨어요. 예전에 그러신 분들 많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틀 동안 누워서 계셨습니다. 의식은 마비가 생겼는데 모시는 분은 없고 연락도 안 되고 혼자 누워 계셨어요.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틀 뒤에 발견돼서 병원에 오신 겁니다. 근데 왔을 때 좀 좋아지셨어요. 근데 6시간 있다가 마비가 완전히 오고 말도 못 알아들으세요. 찍어봤더니 처음에 뇌경색이 빨간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빨간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마비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여기 혈관이 거의 끊어질 듯이 되어 있어요. 거의 막힌 겁니다. 요거는 실제 해보면 막혀 있는데 이 혈관에다가 저희가 요 혈관에다가 피부에 있는 혈관을 띄어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꼬맨 자국 보이시죠? 피부 혈관을 머릿속에 심어주면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거죠.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피부에 있는 혈관을 떼서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법도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은 지는 한 60년, 70년 더 됐습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해봤더니 효과가 없어서 안 하고 있던 수술인데 최근에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요즘은. 요즘 필요하면 수술해버립니다. 뚫다가 못 뚫어버리면. 이분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2시간 만에 오셨어요. 빨리 오셨습니다. 진짜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수술했습니다. 여기 막혀 있어가지고 그 부위 지나가게 뭐 땡겨내기도 하고 뚫어내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썼는데 결국은 안 열렸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술 들어가서 혈관을 아까 보신 것처럼 피부에 있는 혈관을 떼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어졌죠. 이어주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회복되셨습니다. 이분도 6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1년 전부터 이미 뇌경색이 계속 서서히 생기면서 마비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으셨어요. 보면 이쪽에 혈관이 없어요. 오른쪽에 혈관이. 거의 완전히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피부에 있는 혈관을 떼서 심어주면 보시다시피 머릿속으로 혈관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이분은 마비도 많이 풀렸어요. 계속 생기고 있던 것도.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수술법으로 이런 수술도 많이 합니다. 혈관 문합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끝까지 다 하는 겁니다. 뭐 혈관 문합수라는 병원이 포항에서는 저희하고 S포항병원 정도, 경상북도 전체를 따져도 경북대병원 안 하고요. 영남대병원, 계명대병원 정도, 포항 전체 다, 경상북도 다 포함해서 한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안 되면 이런 수술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생겼죠. 똑같습니다. 7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왔을 때보다 8시간 지나면서 더 나빠졌습니다. 뇌경색이 없던 뇌경색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혈관을 떼서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하나 심어주고 2개. 이 사람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개까지 심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2줄 보이시나요? 이 2줄의 혈관이 뇌혈관을 거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피부 혈관을 떼서 머릿속으로 만들어주면 혈관 잘 살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1984년도, 85년도에 미국에서 해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손기술이 좋지가 않아서 하다가 실패도 많이 했고 결과가 안 좋아서 그만뒀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손기술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봤더니 일본 분들도 2012년도쯤 해보니까 결과가 좋더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2012년도, 13년도부터는 이 수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20명 정도 해봤더니 한 18명 정도 좋아집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나머지 분들, 좋아지신 분들, 혈관 뚫으신 분들 빼고 못한 20명 중에서도 그 18명은 다 좋아지셨고 한 2분 정도는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하튼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하고 나면 좋아질 수 있는 새로운 수술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나온 데이터들은 다 좋다. 뭐 혈관 이어줬더니 다 괜찮더라. 그래서 혈관 이어주는 수술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관 좁아지면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는 뇌경색 생겼을 때 저희가 흔하게 하는 수술들, 경동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동맥 검사하러 왔습니다 오신 분들 많으십니다. 경동맥 초음파 해봤더니 혈관이 좁아졌다더라. 경동맥 검사해봐라. 근데 어떻게 보면 경동맥은 머리에 있는 혈관이 아닙니다. 목에 있는 혈관이에요. 근데 왜 경동맥이 자꾸 신경을 쓰냐 하면 여기 심장으로부터 혈관이 가면 머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을 거쳐야지 올라가요. 혈관은 줄이니까 그냥 갈 수 없어요. 무조건 혈관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생기는 곳이 목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세요. 그래서 경동맥 합니다. 보면 이 경동맥 안에 찌꺼기가 쌓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안에 있는 찌꺼기를 긁어내거나 아니면 스텐트로 펼쳐서 확대시켜 주거나. 이건 직접 수술 사진인데 보면 여기 요 목을 이렇게 째면 요 안에 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혈관을 째보면 이 안에 찌꺼기가 보이고 요걸 긁어내는 겁니다. 팍팍팍 긁어서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면 다시 꼬매줍니다. 그러면 혈관이 다시 예전처럼 깨끗해집니다. 이런 찌꺼기 같은 게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스텐트라고 심장에 스텐트 되는 것처럼 머리에도 스텐트를 낼 수 있습니다. 풍선 같은 걸 넣거나 해서 좁아진 부위를 피워줄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혈관이 많이 좁습니다. 이쪽 부위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 이 좁아진 부위에다가 풍선을 넣고 피우고 철사 같은 스텐트를 넣으면 혈관이 커지고 한 번 더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좋아지죠. 이거 되게 간단한, 저 수술 요거 20분밖에 안 걸리는 수술입니다. 금방 끝나는 수술도 있어요. 검사해서 미리 확인하면 간단한 수술도 가능합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머릿속에 피딱지가 생겼어요. 피가 나면서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뭐 터지면서 생기면 구멍을 뚫고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피를 빨아내면 이렇게 쏙 빼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술법도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혈관이 터져버리면 그 혈관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 커져 있는 혈관을 집게로 찝거나 아니면 안을 막아버리는데 보시면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혈관 보이시죠? 요걸 집게로 찝습니다. 이걸 뇌동맥류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터진 부위를 이렇게 집게로 찝거나 아니면 안으로 막아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터졌어요. 보이세요? 동그랗게 생긴 큰 거. 여기다가 관을 집어넣고 철사를 이렇게 넣습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막힙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이상하면 검사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WHO에서 권하기로는 60세 넘어가면 한 번은 뇌혈관 검사를 해봐라. 우리 내시경은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대장 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50세 넘어가면 그렇게 권유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해보시고 5년에 한 번씩 정도 혈관 확인을 해보십시오. CT도 좋고 MRI도 좋습니다. 굳이 MRI 비용 비싸니까 안 하셔도 되고 CT만 찍어보셔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혈관에 대한 것들은 CT 혈관만 검사해보셔도 대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2019년도 또 가이드라인이 또 나왔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도 새로운 수술 배워야 되고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80세 넘어가신 분들은 3시간 지나면 약 쓰지 말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번에 바뀌기로는 80세 넘어가신 분들도 약을 쓸 수 있다.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바뀌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고령화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혹시 지금 그 두 가구당 몇 명인지 아세요? 한 가구에? 평균 보면
0.8, 0.9입니다. 아버님 말씀 0.8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생기면 거기에서 애가 태어날 확률이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거의 OECD 가족 출산율 거의 꼴찌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도 다 떨어지고 있으세요. 중국은 이미 한 가족, 애기는 한 명만 낳자로 바뀌었고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애를 안 낳거나 혼자 사는 세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요. 약이 좋아지니까. 점점점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90세까지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은 90세 어르신까지 수술을 해봤더니 전엔 6시간이었는데 16시간까지 늘려갔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해봤더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터디도 나오고 있고요. 연구도 나오고 있고 이분은 80세 이상이긴 합니다만 24시간 하루 지난 사람도 수술을 해봤더니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개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병원을 최대한 본인이 확인한 상태에서 빨리 오시기만 하면 시간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상태를 보고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에 대한 기준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92세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은 92세인데 정정하셨어요. 혼자서 걸어서 뭐 도서관 가서 책도 보고 그러셨습니다. 92세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어느 순간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져서 화장실에서 발견되셨어요. 그때는 말도 못하고 오른쪽 아예 못 쓰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보면 혈관이 이 위로 올라가, 지금 그 전에 사진은 다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 밑에부터 막혔습니다. 뚫어내고 했더니 이만큼 혈관이 생겼고 한 번 더 했더니 이렇게 혈관이 다 생겨났습니다. 이분 92세십니다만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약간의 마비는 남았습니다만 뭐 빨리 뚫어지고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90세에 대한 기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만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그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안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조그만 병이 있으면 나라에서 다 보장해 줍니다. 그 모든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아프면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100만 원 내야 될 거 한 반 정도만 내거나 3분의 1만 내도 됩니다.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심지어 급성 뇌경색이 생기면 급성 뇌경색은 환자분이 5%에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1,000만 원 나와도 100만 원 내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도 거의 탑인데 의료 혜택은 더 탑입니다. 여하튼 대만도 그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전 국민의 99%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90세 이상 환자분, 90세 이상이신 분들 저희 겁나서 약 안 썼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0만 넘어도 수술 안 했었는데 제가 이것도 2년 전까지는 80 넘으면 수술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학회에서 80 넘은 분 수술했다 그러면 비판도 좀 받았습니다. 80 넘으신 분 수술해서 뭐하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건방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92세입니다. 92세 분이시지만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똑같이 90 넘으신 분들에게 그런 분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심장이 고장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가 고장나는데 제일 먼저 고장나고 제일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머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심장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규칙하게 생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약을 썼더니 노악이라고 하는 아니 와팔이라는 약을 썼더니 뭐 뇌경색도 예방할 수 있었고 증상도 좋아지더라. 그래서 90 이상이신 분들도 이제 약 쓰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고령이라 그러면 70세 이상을 고령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80세 이상이 됐다가 85세 이상이 됐다가 이제 90세 이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90세 이상이 될지 100세 이상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엠브라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저희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모르고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셔도 일단 119 먼저 연락드리라고 할 겁니다. 일단 119에서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우선이고 그 사이 저희가 조치할 건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먹이지 마라. 청심환 좀 애매합니다만 전 먹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비가 생기면 그럼 팔다리 마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도 마비가 생기니까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잘못 먹으면 폐로 들어가서 폐렴 걸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세요. 그래서 마비가 생기거나 의식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손 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 따면 좋아진다지만 그거 실제 연구도 없었고요. 한의사 선생님들 여쭤보면 그거 별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오히려 이 혈관을 뚫거나 그러면 피가 나니까 수술할 때 피가 나는 게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19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 오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오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뚫어드릴 겁니다. 막힌 혈관 뚫을 거고 수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구도 많고 간단한 방법도 많고 하고 나면 이제 그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제 재활을 해야 됩니다. 보통 뇌경색이 생기신 분들 재활은 3개월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려요. 좋아질 수 있는 90%는 3개월 이내에 좋아집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재활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초기에 돈이 좀 들더라도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야지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 똑같습니다.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당화혈색소. 이건 7 미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셨던 청중분들도 그러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당뇨라 그러면 예전에 그냥 당뇨 있구나 그랬지만 당뇨라 그러면 자기가 당뇨가 있으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예요를 다들 알고 계세요, 요즘은. 그 정도로 이렇게 정보가 많아지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당화혈색소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몇 프로 미만인지 확인하십니다. 혈압은 낮은 게 좋은 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혈관 좁으신 분들은 혈압 낮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혈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혈압을 좀 높게 유지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고지혈증, 계속 얘기 나오는 고지혈증, 금연. 지방은 뇌경색 생기거나 뇌졸중 생기신 분들은 당연히 낮춰야 됩니다. 낮게 해야지 우리 피 속에 흘러다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많아지면 당뇨에 걸리고 지방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는 고기를 먹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먹었다 하더라도 정말 잔치 때 조금씩 먹었고 와 그랬었는데 1970년대, 50년대가 지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육식 붐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사를 하더라도 고기 없는 식사를 보기가 어려워요. 고기든 아니면 조그만 고기 덩어리 조각이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갈아놓은 고기라도 안 보이는 데가 좀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지방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방 원래 체질적으로는 우리 민족은 지방을 잘 분해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먹으니까 쌓이는 거라서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많이 쌓여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을 줄여주는 약을 먹으면 좀 덜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약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스피린 좋은 약입니다. 아스피린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스피린과 비슷한 약들 많습니다. 아스피린, 뭐 디클로피딘, 트리잘, 클로피도그렐 다 좋은 약들입니다. 근데 이것들마다 각각의 장점도 있고 출혈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파린이라던가 헤파린 그리고 노악이라고 하는 혈관에 대한 약들도 부정맥에 대한 약들도 먹어야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세명기독병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다 혈관 수술하는데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에서 따지면 대학병원 빼고는 뇌혈관 수술을 하고 심장혈관 둘 다 할 수 있는 병원은 저희 병원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고 같은데 네. 저희 신경외과 선생님들 4분 있습니다. 4분 다 똑같습니다. 저랑 똑같이 혈관 수술 다 잘하시고, 혈관 수술 다 하시고, 아까 보셨던 혈관 이어주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4분이나 있는 병원은 거의 없어요. S병원도 저희가 알고 그 4분 정도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 병원이 드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첫 번째는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십시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119 통해가지고 병원만 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방 갔다 돌아오시고 그러셨지만 일단은 병원 먼저 보십시오.
한방이 좋은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큰 위험은 없는지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재활을 하든 뭐 한방을 하든 그거는 저희가 뭘 할 거 아닙니다. 일단은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이내에 생긴 것들은 수술도 가능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수술법도 있습니다. 아까 혈관 문합술이라든가 이어주는 수술도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먼저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환자분들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80 넘으시면은 다른 몸 상태가 된다고 해서 약도 안 받는다고 생겼는데 지금은 차이 없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치료합니다. 아마 내년쯤 제가 100세이신 분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혈관 문합술, 혈전 제거술 등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상담을 해서 약을 어떻게 쓸지 아버님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건강한 생활, 담배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술도 좀 줄이셔야 되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